오전부터 김준형이라는 분의 정말 황당하고 불쾌하게 그지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적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말에 대해서 제 말을 가지고 막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분이 한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유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유유상종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기 형수에게 했던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드러날 때, 그런 비슷한 게 드러나거나 우리 쪽에 잘못이 드러났을 때 저희는 할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불편해하시면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그걸로 제가 상처 입어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 수정했습니다. 바로 반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를 보시고, 태영호를 보시고, 호준석을 보시고,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김준형이라는 분의 정말 황당하고 불쾌하게 그지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적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말에 대해서 제 말을 가지고 막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분이 한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유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유유상종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기 형수에게 했던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분들은 모두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후보들에 대해서 10몇 년 전에 있었던 발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에게 비판하셨고, 저는 그거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40, 50 넘어서 공적으로 발언하고 자기가 직접 상대방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드러나서 여러분들께 평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불쾌하시지만 정말 선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알기 위해서 김준형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한번 직접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잘 변하지 않아요. 물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만, 특히 어떤 대상을 혐오하거나 말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의 철학이고 세계관인 거예요. 정치인들의 이런 과거 발언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그 과거의 그런 말들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 하겠다고 이빨린 소리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있게 자기 스스로 했던 말들은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김준영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의 여성 정책, 우리의 차별 정책, 우리의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 이런 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바로 그런 쓰레기 같은 말대로 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거 꼭 들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는 건 우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제가 한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고 김준영 후보가 한 말 아닙니까? 그걸 듣고 평가받아야죠. 너무 상스럽다고 틀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상스러워서 틀면 안 될 정도의 사람이면 아예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보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치할 겁니다. 저희는 그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 조국당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정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사적 목적으로 자기 감옥 가기 싫거나 자기 죄 짓고 감옥 가면서 그 사법 시스템에 사적 복수하고 싶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21세기 2024년에 정치에서 할 말입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자기들의 복수를 자기들이 감옥에 안 가는 걸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로 실험하려 듭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정치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민생 정책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개혁을 말씀드린 걸 알고 계시죠? 정치개혁을 말한, 제가 정치개혁을 말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치개혁을 실천한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해서 여의도의 국회정치를 종식하겠다. 4월 11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함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을 본격적으로 규제를 혁파해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여의도 국회 때문에 보도 제한이 정말 묶여 있었고 주변도 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영향받아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서울의 개발을 막아왔죠.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을 출발으로 그런 불합리한 고도 제한이나 재건축, 재개발 제한을 저희는 완전히 혁파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구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길 바라세요? 국민의힘을 선택하십시오. 여의도 국회가 이전되고 서울이 개발되길 바라세요? 국민의힘을 선택하십시오.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일반 국민들 중간 수준으로 확 떨어지길 바라세요? 국민의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호준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호준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호준석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호준석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든 할 사람입니다. 호준석에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호준석입니다. 호준석. 여러분 태영호를 아십니까? 태영호를 아십니까? 여러분 태영호의 인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영호의 인생의 고통과 태영호의 극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의지와 결기로 태영호가 구로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얻을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태영호를, 호준석을 선택해 주십시오.